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중앙일보 사면 80엔 들고 일본 간 문학청년 가방 하나 들고 돌아와 한국 롯데 설립. 본 사진은 1965년 한국의 첫발 한일 국교 정상화가 맺어진 1965년 당시 44세인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은 가방 하나를 직접 들고 수행원 2명과 함께 김포공항에 내렸다. 현재 국내 재계 5위로 성장한 롯데 여정의 첫 출발점이었다. 일본에서 제과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둔 신 회장은 일본의 귀화 제한을 물리치고 이때부터 고국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게 된다. 신 회장은 이후 인터뷰에서 한국 국교 정상화 회담을 지켜보면서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틀어놓은 바 있다. 신격호 시게미츠 다케오 일본 롯데그룹의 창업주 19일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선구자직인 경제인이다. 한국과 일본의 양쪽에서 롯데라는 제국을 일구었다. 심한 경상도 사투리와 모국어만큼이나 편안한 일본어를 섞어 썼다. 양쪽에서 환호와 의심을 동시에 받았다. 신격호는 1999년 삶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모호한 회색 지대를 공존한다. 맨손으로 국내 재계 5위 롯데그룹을 일군 1세대 창업자로 한때에는 홀수달에 한국에서 짝수달에는 일본에서 요약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그룹을 지휘했다. 대한해협의 경영자 신격호 등의 별칭을 얻었다. 불명예 퇴진을 했다. 모국보다 일본말이 능숙했지만 일본 국적을 바꾼 적이 없다. 손가락 까딱하지가 하는 것만으로도 직원들이 떨게 한 제왕적인 경영인 동시에 댐 건설의 수몰돼 사라진 고향 울산 둔길이 사람을 위해 43년간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 위로잔치를 열기도 한 인감이 넘치는 재계의 거인이었다. 신격호 회장은 1921년 10월 4일 영산 신시 집성촌인 울산시 울중군 삼동면 둔길이에서 신진수의 5녀중 장녀으로 태어났다. 넉넉한 편이었다고 전해지지만 당시 넉넉하다는 것은 굶지 않을 정도를 의미했다. 신 회장의 한 인터뷰에서 70세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에서 세 번째 부자였지만 논 15마지기에서 나오는 것은 식구들이 먹고 남으면 조금 남을 정도라고 회고했다. 10에서 20km 다르는 거리를 걸어서 통학하는 열정을 보였지만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는 일본으로 가 소설가가 되겠다고 꿈을 품고 자랐다. 숙부의 도움으로 2년제 농업보습학교를 졸업한 뒤에 41년 단돈 80엔을 들고 일본으로 향해 배에 몸을 실었다.
신문, 우유 배달을 하면서 와세다 대학에서 이학부 와세다 고공야간부 화학과를 마쳤다. 결국 문학의 꿈은 펼치지도 못했다. 대학 신문에 대한 동경은 롯데그룹의 명칭에 남아있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좋아해 여주인공 샤롯데, 롯데의 애칭이다. 샤롯데에서 기업명을 땄다. 이 장명에 대한 그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내 일생 일대의 최고의 수학이자 선택이라고 말을 남겼다. 신격호 신화의 시작은 풍선껌이다. 48년 6월 종업원 10명과 함께 설립한 기업 롯데 첫 제품은 하필 일본 서구 문물이라고 반감을 보인 껌이었다. 배고픈 시절 밥도 안 되는 간식으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롯데 풍선껌은 줄을 사 먹는 제품의 대열에 올랐다. 껌 포장지에 거금 1,000만 원을 상금으로 내걸고 경품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신 회장의 집무실에 당시 판매된 롯데껌, 그린껌이 사진이 붙어 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이후 롯데는 초콜릿과 과자 등의 사업 영업을 확장하면서 일본 내 대표적인 식품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껌 시장에서 성공은 초콜릿과 캔디류, 빙가류 시장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새로 추가한 품목마다 실패 없이 단시간에 시장을 장악하는 뛰어난 능력과 수완을 발휘했다. 롯데는 식품을 기반으로 상사, 부동산, 물산 등으로 확대하며 급성장했다. 88년 일본 경기호황으로 신격호 회장은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4위에 올랐다. 53년 지난 현재 롯데는 계열사 95개, 자산 규모 115조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65년 한일 수교로 경제 교류 활발해지면서 신격호 회장은 한국의 역진출했다. 그는 김포공항에 첫 발을 디딘 장면은 2017년 출간한 롯데 50년의 인상적인 사진 한 장이 남아 있다. 약관의 나이에 건너가 40대 중반이 돼 돌아오면서 어느새는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는 들뜬 모습이다. 일본에서 사업가로 성공하자 귀화하라는 권유도 빈번했다.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돈을 벌어 간다는 조롱과 비방을 듣기도 했다. 귀화가 가져올 줄 유무형의 혜택을 암시하는 끈질긴 유혹을 받기도 했다. 신 회장은 이후 인터뷰에서 6.25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부터 시작된 한일 회담의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롯데 관계자는 신격호의 모국에 대한 투자 계획은 1950년대 이미 삭을 띄우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이 시작되자 수건이 이루어진 기분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자 곧바로 한국으로 건너와 투자 방안을 모색했다. 롯데 창립 직후 주요 일간지에 낸 광고에 품질 본의, 박리담의 노사 협조를 바탕으로
기업을 통해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기업 이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67년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창립한 롯데제과는 70년, 80년을 거치면서 롯데그룹의 든든한 보탬목이 됐다. 당시 서울의 동양 최대의 마천루를 짓겠다는 발상은 무모해 보였다. 하지만 신 회장의 감행을 했다. 지하 3층, 지상 38층 롯데호텔을 6년간 지으면서 경부선 고속도로 건설비와 맞먹는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했다. 호텔은 이후 유통업과 리조트, 면세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한류붐을 타고 2000년 초에부터 급성장할 수 있었다. 롯데 50년사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신격호 회장이 유통업과 관광업에 관심을 둔 이유는 특별한 자원이 들이지 않고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유통업이 활발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공동 호텔 부지 부속 건물 일부를 백화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유통 현대화 계획을 했다. 75년 제출된 보고서는 이미 10층 규모의 백화점을 세우고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 명가 롯데의 태동이었다. 79년 12월 17일 롯데쇼핑 현 백화점 개관 이래 서울 시민 30만 명이 몰렸다. 수도권 인구가 800만 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흥행이었다. 롯데쇼핑센터는 개점 100일 만에 입장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면서 한국 유통산업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90년대 중반 신 회장은 지금의 롯데를 지탱하는 새로운 깃털을 다졌다. 외환위기 여파로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간 국내 석유산업 부분에 적극적인 인수에 나서면서 79년 공기업이었던 호남석유화학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신 회장의 기간산업의 투자는 계속됐다. 초고층 건물에 대한 신 회장의 집념은 서울 랜드마크를 짓고자 했던 롯데월드타워의 건설로 이어졌다. 88년부터 제2롯데월드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초고층 프로젝트는 수차례 백지화됐지만 미련을 거두지 않았다. 결국 2011년 최종 승인, 2017년 완공됐다. 그러나 롯데월드타워의 건설 허가에 대한 특혜 시비를 시작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시작됐다. 신 회장의 현역 시절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게 후계 구도는 긴 불화의 씨앗이 됐다. 결국 2013년부터 신 회장의 치매가 진행되면서 신동빈 현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거미줄 지배구조 등이 드러나면서 창업 이래 최대 위기를 맞기도 했다. 신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인을 지정받아 지내다 영면했다. 임직원 롯데월드 장사 안 될 것 반대 신격호 상권은 만드는 것 성공을 일궈 기업의 과도한 빚은 만병의 근원이다. 무차입 원칙으로 외환위기 넘겨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집무실에는
거화 취실 겉으로 드러나 화려함을 배제하고 내실을 지향한다. 라는 액자가 걸려있다. 그는 화려한 것을 싫어하고 현장과 실리를 중시했다. 직무실도 크지 않고 소박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갈 때 수용원도 없이 혼자 서류 가방을 들고 비행기를 탔다. 신 회장은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 롯데호텔 현장에 불쑥 나타나기로 유명했다. 매장을 둘러보면서 서비스는 친절한지, 청소는 잘 됐는지, 안전점검은 잘하고 있는지 등을 체크했다. 그는 고객으로부터, 동료로부터, 협력사로부터 직접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라고 했다. 그는 빚을 내 사업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무차입 경영 원칙은 1990년 후반기 외환위기 때 빚을 발했다. 잘 나가던 기업들이 지나치게 차입 경영 탓에 휘청거렸을 때 롯데는 큰 어려움 없이 사태를 넘겼다. 그는 몸에서 열이 나면 병이 나고 심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며 기업에 있어서 차입은 우리의 몸의 열과 같다. 과다한 차입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다. 계열사 직원들에게 잘 모르는 사업을 확장 위주로 방만하게 경영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신규 사업은 기존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고 핵심 사업의 영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잠시 롯데월드 건설 추진 때에 배후 상권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될 것이라고 반대하는 임직원들에게 상권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상품과 수준이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1년만 지나도 교통체증이 날 정도로 상권이 발달하는 것이라는 신격호의 예언이 현실이 됐다. 임직원 롯데월드 장사가 안 될 것이라고 반대했으며 신격호 회장은 상권을 만드는 것이라고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의 신격호 회장의 경영 철학이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경제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